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팔자라는 단어가 떠오르네. 팔자. 팔자대로 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팔자를 고쳐가면서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팔자라는 것은 타고나는 건데 팔자를 고쳐서 산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의학적으로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팔자라는 것은 내 생각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정신과에서는 기질이라고 그럽니다. 신체적으로는 이제 내가 뭐 머리가 까맣다, 눈동자가 뭐 파랗다, 뭐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자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유전할까? 이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확인된 바는 없는데 마음도 유전할 것이다 하는 추정은 많이 해요. 추정은. 근데 어떤 학자들은 마음이 유전을 한다면은 뭐 개인적인 유전보다는 이 집합적인 종족적인 유전이 먼저일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봐도 예를 들면 신체적인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몽골리안이잖아요. 그렇게 몽골리안이 갖는 신체적인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그렇듯이 집합적으로 종족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도 먼저 유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추론을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사람 특징은 뭐겠어요? 그건 뭐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또 그것도 뭐다. 중국 사람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국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기질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방송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다 이렇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걸 좁히면은 경상도 사람은 어떻다,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경기도 사람은 어떻다,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 생각은 심리적인 기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전한다면은 그 기질이 유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추정인데, 우리가 유전으로 받고 이제 이 세상에 딱 태어나잖아요. 이 유전적인 유전인자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이것도 변화가 되기는 되는데 굉장한 시일이 걸려요. 예를 들면 뭐 몇만 년, 몇백만 년 이런 시일이 걸려야 이 유전자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그런 거는 변형 유전자가 막 생기잖아요. 급속히. 그러나 이제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물이라든지 이런 유전자는 그렇게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자면 그만한 그 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돼야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일이 걸리는 거고, 심리적인 거는 내 생각에는 타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게 성격이잖아요. 그 성격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받은 팔자는 내가 고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직할 때까지 내 팔자는 고칠 수 있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습관이나 성격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애가 딱 출산했을 때 성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격이라는 것은 물론 있죠. 생명체니까. 있지만은 많은 여백을 갖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림으로 말하면 말이지. 백지 상태. 나서 배가 고프니까 울잖아요. 어머니 젖을 빨잖아요. 그 빠는 것도 성질이에요. 잘 빠는 애들이 있고 잘 못 빠는 애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기기 시작하는 자기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릴 때라서 그거는 기억은 못 하겠지만은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격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성격이 발달해 간다는 것은 그런 습관이 붙었기 때문에 특징 지어지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외향성이다. 얘는 굉장히 공격적이다. 얘는 얌전하다.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겼겠어요?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고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내가 기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계통적으로 가계를 이래 생각해 보면 저 집안은 굉장히 호전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아니면 여기는 굉장히 시대에 잘 적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모두 합해가지고 기질이라고 표현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기질하고 후천적으로 이 쌓아가는 인격적인 발달에서 생기는 그 습관하고 그게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표현되는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기질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후천적인 거는 어떤 계기가 되면 바뀐다, 그게. 한 가지 습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되면은 바꾸고 살아가야지. 별 수 없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걸 찾아 들어가는 과학적인 기술이 더 발달을 하면은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고, 만일 찾는다면은 그게 기질일 것이다. 그까지 와 있어. 근데 이제 신체적인 유전자는 우리가 유전자의 지도를 그릴 수 있잖아요. 20세기 들어와서 제일 큰 발견이 그건 거예요. 채소를 그러면 채소를 갖고 있는 유전인자를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는 걸. 옛날에는 그냥 유전적이다 이랬지만은 지금은 그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의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더 발달이 된다면은 심리적인 그런 유전자의 지도도 그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제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